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간 지가 만 2년이 좀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또 2026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 3일 후에 오픈됩니다. 물론 회원분들은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앞으로는 좀 아웃소싱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케어맨 클럽이 아주 높은 비용을 들여서 멤버십 회원이 되는 것들도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멋있고 또 재미난 또 투자 생활을 해 나가는 머니케어 뉴스 채널과 함께 즐겨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11월에 장이 안 좋을 때 잘 준비를 해서 12월 달 같은 경우도 소정의 성과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14종목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살살 올라와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 분위기면 잘하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한 뭐 17, 8개까지는 수익 실현 의견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오래 가야 되는 것들은 조금 뜸을 좀 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나 LCD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오래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상당히 크게 또 코스피 증시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메인 테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계속 순환 매매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맥 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순환 매매 기본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큼 기다리면 90% 이상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 올라와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가끔 손절 처리하는 것들은 그 돈맥 경화에 좀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진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성장주 투자하다가 조금 비리비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웬만한 일반인과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따라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급등주 갖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다른 채널하고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웬만해서는 케어링을 통해서 보통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마인드 관리하는 것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내일 참 오프라인 미팅이 있죠? 10시 아니고요. 11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일찍 와서 추운 날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가 좀 춥다고 하니까요. 조금 뭐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적 좋다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뚝심 있게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는 그 구간까지는 홀드하면서 가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돌파형 거래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하는 것들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고 그럴 때는 해줘야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또 우리가 고점에서 랠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잘 눌리면서 잘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두려워하거나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산단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청난 또 지원책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경제가 잘 되게 잘 만들어주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다 부응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대통령도 나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자기 주 종목이 다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50% 정도는 비중 덜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9% 정도 수익 내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리면 비중 확대할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계속 줄겨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안 하던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이제 수익률 나는 종목의 숫자의 카운트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래 방식도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셀프 처리하세요라고 하거나 뭐 추가 드리블 가능합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전략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라고 제가 샘플 들어서 하나 해드리는 거, 또 이 스터디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일진전기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진전기 제가 며칠 전에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되면 조정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공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미 뭐 LS1랭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달리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조정이 들어올 때는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륜전기가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장대 한 번 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뭐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또 차게 때려주고 이렇게 해줄 분위기가 참 좋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맛은 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일진전기 치고 올라간 것들은 애널 리포트가 멋있게 나왔잖아요. 앞으로 뭐 엄청납니다.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글쎄요. 그런 관계로 다 올라가는 것들 한번 4년전기도 그런 리포트 나와서 마무리 피날레 날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글쎄요. 어쨌든 AI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기유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여러분들 회의 시간 보셨나요? 국정회의 하는 내용 중에서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죠? 거기는 부회장님하고 뭐 사장님인가요? 대표이사분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 얼마나 지금 준비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삼성전자는 한 70% 정도 우리가 보급 준비를 마쳤어요. 라고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50%밖에 못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기를 많이 드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쇠퇴진 거지. 전력 설비 이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또 반도체 관련된 캐펙스 진행되는 내용들이 예전에 보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250조 투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한 7,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블이에요. 점점 가면서 이런 투자나 이런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자, 근데 한국에서도 막 500조 그러는데 미국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지름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볼 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력 설비 새로운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재미나게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진건설 로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테마성이 있으니까 선택 결정하세요라고 해도 또 많이들 또 안 하셨어. 겁들도 참 많으시긴 하다. 그죠? 예, 어쩔 수 없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본인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감각이나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최근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하고 계속해서 협정 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그대 성안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잘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종전협상 어떻게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기자가 아니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들 이제 종전협상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너 할래? 안 할래? 막, 그러다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활동을 하잖아요. 처음엔 여기저기 방문을 많이 합니다. 왜? 시장성이 없을 땐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데 그럼 저희는 이런 커리큘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라고 서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그래, 여기서, 이거 좋네. 여기서 클로징하고 사인 딱 떨어지면, 그때는 거의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 보고 생각을 한 것들은 아니고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무엇을 봤냐라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네? 라는 것들을 드디어 확인했어요. 그것도 공식 문서라는 것들이죠. 외교 문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연초처럼, 연초에도 우리가 전진건설 로봇 갖고 한 30% 수익 낼 때가 완전히 정말 뉴스 갖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엔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불과 이때만 해도 말입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만나가서 큰 골자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었고요. 여기서 사실 또 웃겼던 내용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수익도 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단 한 번도 손실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주말 거쳐가면서 문서가 또 미국에서 이럴 수 있겠죠. 문서가 보내준 거 화답이 상당히 땡큐, 나 그 정도면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봤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만 판단 내리면 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G 한국조선해양 딱 하나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2026년도에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선업 쪽에서는 LNG선 발주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선에서 뭐예요? 뉴스 기사 보시면 핵심만 추리세요. 몇 척이 필요하다고요? 84척 발주가 나온다. 이 중에서 중국에 발주 줄 만한 게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발주 물량은 어때요? 중동 물량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거예요? 미국 발주 물량입니다. 미국 발주 물량이 중국으로 갈 만한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면 일본의 쪽은 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한 4~5척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한 74척 정도는 한국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유럽도 지금은 러시아 가스를 갖다 수입하는 걸 이제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도크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박 발주는 다시 유럽도 한국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럽은 하게 뭐 반반 정도 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들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발주 나온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채 30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 이제 터질 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괜찮다. 과거에 카타르선 진행할 때 그 정도 물량급은 되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 점을 잘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수주량도 가장 많은 회사가 뭐라고요? LG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거기가 넘버원이고 두 번째가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전공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HD 한국조선해양을 갖다 여러분 보유하고 가자. 좀 힘들어도 길게 가겠다라고 표현드리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LNG 하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지만 그 LNG 가스가 새지 않게 그죠?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은 제가 동서 파인텍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 카본이 인기가 많아서 한국 카본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뒀고 이미 그래도 벌써 한 7% 정도 수준의 수익성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것들이죠. 이거 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이제 연말 되면서 하나 또 이슈만 터져버리면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10% 이상짜리 장대양봉 터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드리블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스윙 거래를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생각한 급한 일이 아니거나 시장에서 크게 매크로가 악화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일부러 빨리 서둘러가지고 수익 실현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성 화인 때 가지신 분이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번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그걸 또 일하다가 바쁘셔가지고 분명히 놓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네, 딱 보유 물량에 딱 배수만 질러주세요. 그리고 평단 반으로 낮춰주시고, 그리고 버텨주시면 여러분 답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2026년도는요, LNG선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거 막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제가 엔진, 그죠? 그 다음에 그 LNG 선박 관련된 기자재, 이 업체잖아요. 세진중공업 옆으로 사이드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세진중공업 오늘 뜨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이렇게 하고 제가 말았는데, 제가 포트폴리오에도 담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또 해봐야죠. 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또 왜 오를까? 이제 지주사 상법 개정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LS 관련된 부분이 오늘 지금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뭐 LS 마른 솔루션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럼 얘가 지주사인데 안 오르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수익을 내지만 제일 느려 터진 이 LS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제가 드립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직한 거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설정할 때 다 자질자질한 것만 넣어놓게 되면 우리가 그죠? 좋을 때도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저 눌리면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 주니까 그냥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똑같은 10%라도 종목당, 그죠? 이거는 스몰캡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아마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자꾸 그 이야기 드리는 건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니까. 특히 내 몸에 습성이 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에센트에너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저 비중 30%에서 20% 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갔다, 근데 눌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한 매수가보다 이하로 내려가면 비중 확대 진행할 거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 올라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 즐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SMR 관련된 부분에서 좀 뉴스가 좀 나온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겁니다만, 저도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가 마누가는 2026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이 되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우가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현대건설을 갖다 내년도에는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비트는 알고는 있는데 그 거래에 처먹기가 쉽지 않아요. 매물도 많고 막 쌓이고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 만치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 다만 4분기 실적에 나올 때 작년도 올해 영업했던 것 중에 부실 털어내야 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실적 반영해 줄 때 그때 좀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거. 그 부분으로 지금 포인트 잡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를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사실은 반도체 중에서 있잖아요. 이슈가 있는 것들, 뭐,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하고는 거래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GKL, 제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얘가 지금 거래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지금 편입하고 있는데, 얘 220이 아래쪽인데도 내려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비중 확대 진행할 건데, 현재 상태에서 뭐 이 정도면 소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가 좀 잘못 찍혔네요. 1433, 325, 이거 왜 이렇게 찍혔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1433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저는 뭐 대충 외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왜 그랬을까?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합니다. 14335가 맞을 겁니다. 그러네.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그냥 들고 가는 것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뭐 하락할 만큼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적 나오는 부분, 작년도보다 실적이 좋은데 뭐 가이던스가.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실제로 여기 요 구간이 상당히 웃긴 구간 아니에요. 요 구간에 이상하게 올라가는, 이상하게 폭등하면서 올라간 종목은 폭등해서 올라갔고, 그냥 무너진 종목은, 그죠? 그 힘이 없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자리, 그죠? 이게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글쎄요, 일본, 중국 갈등이 상당히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봐요. 이거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최소 제가 볼 때는 6개월은 갑니다. 그러면 구정때 여행 오고 그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와야겠죠. 뭐 그런 생각 해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제가 볼 땐 충분히 여기 매물대 시작되는 여구간이 많잖아요. 직전 6개월 보면 여구간 사이에서 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16,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놀 거 아닙니까? 우리는 16,000원만 가면 돼. 사실 15,000원만 넘어가도 돼. 사실 그렇죠. 이거 갖고 우리 큰 욕심 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는 제가 볼 때 수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렇게 차트라는 모양도 시장 세상 모양을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눌리면 아래로 터지거나 위로 터지는 이 자리가 형성이 됐어요. 뭐 기술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주가가 올라간 거에서 수렴을 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이슈 올라간 좀 내용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보자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상법 개정, 배당, 뭐 IMA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주에 좋을 만한 뉴스가 다 있었던 내용, 그 내용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정책이 뒤로 미루니까 수렴해서 거의 원점 강의 개념으로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의 기대치가 남아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자는 거죠. 기대치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모든 법안이 확정된 게 1도 없어요. 근데 이게 12월 달 내로도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는 거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설사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그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시작된 IMA 계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생각해보면 내년도 주가가 하방으로 몰릴 만한 상황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딱 가는 것에 딱 하나 리스키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엔캐리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월 달 가는 동안에 우리가 답이 나왔어. 우리 기본 수익률 나왔어. 라고 생각하면 일단 수익 실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1월 말 BOJ 정책을 보고 나서 다시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한 40일 남았는데 40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점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통 있잖아요. 한번 끌어올리고 빠이빠이 하거든요.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비중 15%잖아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냥 그저 아시겠죠? 여기 하단에서 잡으려고 애를 쓴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목표가 좋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좀 끌려 내려가겠지 뭐. 우리가 아래쪽에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비중 한 40%까지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올해 2026년도 진행되는 것 중에 우리 가이던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예상치는 2025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목표가 더 상향 리포트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목표가 최고치 나와 있는 것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6만 원 정도 찍혀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 제가 보면 많이 눌려야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이 정도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수치가 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저 수치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수렴하고 눌려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잡아서 공략을 해보시죠. 그리고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시간 주면 해결되는 거 잘 아실 테니까 내용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LI 진액수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공시 내용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22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왔잖아요. 이 정도 사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죠? 여기 매물대가 거의 없죠, 이제. 이 자리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확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딱 하나 이것뿐이에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잠깐 올라가든 말든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위로 올라가도 저기 지금 50만 원짜리까지는 잘 안 가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번 접어줬다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때 에너지 쓰셔도 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45만 원 정도에 들고 있으니까 한 번에 치고 올라가면 저 때는 뭐하겠어 버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40%니까 45만 원 BEP 도달되면 한 20% 정도만 떨어내고 나머지 건 다시 평단 조절 아래쪽에서 잡아줘서 다시 이 1분기 실적 나올 때 그때쯤이 아마 올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피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또 수익으로 또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주식을 할 때 주가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아래로 눌렸을 때는 그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다른 것들처럼 막 뭐 성장주 테마 타고 막 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2차전지하고 속성이 달라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높은 밸류션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 나오니까 까진 거잖아요. 얘는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조방원 이렇게 한다 해도 방산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리를 잡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출구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여러분들 뭐 평단 조절 하시는 분들 이미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게 아마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요 정도 자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10거래일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들어와.
올해 신규 물량,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물량들은요, 여기서 승부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하시지 마세요. 1월 달에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10거래일이면 벌써 이제 연말 되고 연말에 매수세가 없으니까 1월 한 10일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공투자로 여러분들 잘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제 미션 아니겠습니까? 케어링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렸어? 왜 온라인? 전 이거엔 관심 없어요. 예, 그때 안 받아준 거지, 시장이. 그 부분인 거죠. 왜? 가이던스 다 있는 거 같고 했는데 안 되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뿐이죠. 자, 그렇든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간 것들은 잘 또 케어링 해가지고 내 주식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프라인 미팅 때 만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